최강욱 전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는 일상마저도 지금 파괴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뭡니까 이게 진짜 나라 꼴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현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고, 자 지금 보니까 서대문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서대문 들어오고 있고 날씨가 좋아서 덥구만 이제. 옷도 자켓도 벗고 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봄 날씨에 이제 걷고 있는 민주당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 아 우리 박찬대 대표가 모자를 쓰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네. 또 새롭네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 전현희 최고위원 우리 함께 이제 걷고 있습니다. 정청래 아재는 여전히 양복 차림에 그 등산 가는데 정장 입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딱 꼭 있어요. 네, 그런 스타일이지. 그 스타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4시 32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재에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소식이 없네요. 참 글쎄요.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혹시나 오늘 전격적으로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예. 조금씩 해봤었는데, 자 오후 늦은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큰 기대였고 오늘이 중요한 날짜인데. 네. 사실 오늘 넘어가서 저기가 되면은 17일 날로 잡는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17일. 네, 왜 18일 쉽지 변론도 않다고 있을 뿐 보십니까? 아니라 예. 주말에 또 토요일, 일요일 날 또 그 혼란을 혼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월요일 날 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하려고 극우가 난동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재 만약에 근처에서 예고를 하게 되면. 오늘 만약에 예고하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예. 오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18일까지 그냥 변론 진행하고 수요일 날 고지하고 금요일 날 선고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화요일 날 저 변론 끝나면서 고지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던데. 그러면- 아니 이걸 뭘 우리가 무슨 이런 근거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 그렇고. 네. 이 사람들 이렇게 시간 끄는 것도 국민들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 알면은 뭐 중간에 뭐 왜 그렇다는 얘기라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예 뭐 얘기가 없고 예, 민감한 비밀 사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조마조마하게 계속 근데 지켜보고 그나마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네. 이게 기각 얘기가 어느 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내부 진통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든 알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재판관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앉아서 기각하고서 앉아서 뭐 몇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되고. 그렇죠. 기각에 관한 거는 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써야 될 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거지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라서 그거는 그 과정에서 바깥으로 어떤 얘기가 낌새가 채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징조는 전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그게 예. 지금 언제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맨 날짜 가지고 이건 진짜 항상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 월요일 되면은 이번 주 안에 날 이번 주 안에 겁니다. 난다. 금요일 되면 다음 주는 안 넘길 겁니다. 뭐 이게 지금 몇 주일째야.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칠만도 하고 네. 참 답답한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박성재 장관의 네. 변론이 시작하게 되면 또 윤석열 쪽에서 이거 변론 다 끝내고 예. 먼저 들어온 거니까 다 끝낸 다음에 네. 윤석열 이거 결정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게 3월 말까지 아, 더 나가서 예, 예. 4월까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아, 근데 워낙 억지를 쓰는 집단이니까 뭐 그런 걱정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하는 포지션은 보면은 조금 엎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저께 뭐 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네. 좀 악을 쓸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구나. 예, 그렇죠. 국힘도 뭐 특별히 저기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제 또 최상목도 거부권 행사한 것 때문에 또 한 번 국민들 염장을 질렀는데 그렇죠. 여기서 무슨 박성재 핑계 대면서 뭐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해봤자 본인들한테 마이너스니까 뭐 하려면 하는데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들도 조용히 기다린다. 일단. 내심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니까 네. 또 윤석열이가 석방대 위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좀 많이 커졌대요. 지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기각될 수 있다. 그렇게 예. 기대한대요. 좋은 일이죠 뭐. 좋은 일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성재 이제 변론이 시작된다고 하더라. 설령 예. 그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윤석열 쪽에서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박성재, 조지호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해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주장하진 않을 거다.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헌재 예. 입장이 지금 본인들이 명시로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먼저 하겠다. 윤석열 거를.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최재나 뭐 검사들 걸 하지 그랬어요.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기준으로 그나마 좀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접수돼 가지고 쟁점 정리가 끝난 거를 먼저 선고하고 네. 그걸 가지고 일종의 그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8대 0으로 저기를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기각 결정을 함으로 해서 국힘의 어떤 그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된 다음에 윤석열을 파면하면 헌재는 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못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뒀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제 그제 이제 그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결정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뭐 기상천외한 이상한 얘기를 써놓고 기각을 했으면 아 이거 윤석열 가지고도 이런 장난 칠 수 이상하다. 있겠는데 예.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는데 굉장히 일반론을 쓰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어제 건의 결정문은. 그래서 이번에도 뭐 내부적으로 약간의 진통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모르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상한 기대합니다. 결론 예. 안 나올 것 같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예. 그 무혐의한 이 검사들이 헌재가 요구하는 사실 수사 서류 주지 않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자료나 이런 것도 없어서 그 진짜 법을 개정해서 이걸 손봐야 될 일들이 지금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예. 그 전에 그냥 탄핵이라는 거를 그렇게 할 상황도 많지 않았고 이렇게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네.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다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이거는 그냥 너무 망가진 게 많아가지고 정비할 것도 많은데 법까지 지금 다 메꾸는 일을 네. 해야 되니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러니까 다음 것 다시 정부는 참 한번. 진짜 걱정입니다. 예.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를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유능함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이 얘기 나오는 보실 때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예. 됐고 그 와중에도 이제 국힘은 그런 유능함으로 승부하려는 전략이라도 좀 가져가면 그래도 나라에 좀 도움이 될 텐데 네. 오로지 이재명 저주하는 걸로 지금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거밖에 그렇죠. 사실은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음. 사람도 뭐 마땅치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리고 최근에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정규재 씨랑 채널A에서 인터뷰한 거 맞아요. 굉장히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본진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승부를 본 거 유능함을-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악마화를 그렇죠. 해왔던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이재명 악마를 했는데 봤더니 예. 채널에 나온 걸 봤더니 그것도 정규자랑 대담한 거 봤더니 예. 말도 잘하고 논리도 정말 논리 정연하고 그러니까 채널A에다가 댓글 다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성향이고 어떤 수준인지 그렇죠. 짐작할 그렇습니다. 만한 사람들인데 예. 그 댓글을 보면은 난 이재명을 다시 봤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되게 잘 하셨어요. 그 저기를 토론을 차분하게 되게 뭐랄까 내공이 쌓였다 그 사이에 그런 걸 누가 봐도 느낄 수 있게 네. 잘 대처를 하시고 해서 아하.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그때 예. 인터뷰 했고 최근에는 안 나왔습니까? 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최근에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내불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나오나? 오마이뉴스 아니, 뭐 당연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스타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그럼 파면된 다음에 하려고 그러시나 보죠? 네, 그 뭐 조금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네. 그 상황 아실 것 같고 이렇게 이 진보 진영도 함께 했지만은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는 예. 보수로 우리가 보고 다 채널도 잘 안 돌아가는 그 예. 채널에 가서 토론까지 해서 훌륭하게 해냈다. 이거는 평가받을 그러니까 것 이 같아요. 지지자분들도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실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그 민주진영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단 말입니다. 역대 대선 중에 제일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네. 그러고도 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의 패배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성취를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으로도
여러 번 사선을 넘어야 되는 상황들이 왔지만 네. 나라가 지금 그 0.78% 차이 때문에 지금 뭐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간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생각하는 바가 지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이 지향해야 될 어떤 대의나 가치나 책임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역으로도 가능하고. 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이재명 대표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그게 이제 거의 일체화돼 버리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다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네. 지금 이 대선 아니 이 파면과 이어질 이제 조기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그냥 단순히 내가 죽기 전에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지금 이런 차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 이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네. 하는 과제를 그 책임을 지금 다 본인 말씀으로 지금 덤으로 부여받은 삶 속에서 이걸 이렇게 책임이 주어진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그 사명감 이게 되게 크더라고. 저도 이제 가끔씩 통화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네. 모든 거를 그 기준에 놓고 이 역사가 더 이상 퇴행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은 1차적인 게 지난번 대선에서 얻은 표보다도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화합과 포용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봐서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또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전략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지지자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생각들이 또 다르시기도 하고 화나는 지점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강연 많이 가거든요, 지역에. 네. 예. 근데 가면은 꼭 어떠세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화합과 포용을 얘기하시는 게 진심으로 그러는 거냐? 대표니까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말하자면 수박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지자들한테 나는 이렇게 말할 테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 뭐 경쟁자로 혹시 보이는 사람들 다 쳐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강렬하게 뚜렷하게 주장하시는 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민주당 후보를 어떻게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그냥 추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신단 예, 말이에요. 예. 그건 절대 아니래.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해도 한 300명, 400명 계신데도 한 분도 없어요. 추대하자고 하시는 분은. 그런데 그러면 추대도 하면 안 되고 네. 경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다 수박이고 그래가지고 배척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경선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지적을 받고 네. 그 혼이 나셔야 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또 옥석을 가리실 줄 알아야지. 막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재명 대표 앞길을 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 조금 더 차분히 생각하셔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더라도 통합 행보, 뭐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했거나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럼요. 그것까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얻은 표보다 더 얻으려면 그렇죠. 먼저 우선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때도 1점 몇 %였잖아요. 그거만 합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적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그냥 스윙보터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 내란 세력은 도저히 못 찍겠다 나는. 응?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보고 내가 저기를 지지해야 되나라는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예를 들면 발목 잡고 뒤에서 총질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네. 그걸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상황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런 어떤 그 함께 계속 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하는데 네. 그 진심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